자,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뭐부터 뭐야 시작하자마자. 자, 이제 우리가 총 크게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이제 앞에 말이 빠졌구나. 함수의 증가 감소랑 극대극소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증가 감소랑 극대극소를 통해서 뭐냐면은 고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이제 그리고자 이제 배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그리기 위한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정의하는 내용은 반드시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너네 증감수 정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쌤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X값이 크면 Y값도 큰 거, X값이 크면 Y값이 작은 거, 이게 각각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한 거죠. 그걸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자, 보면은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실수 x1, x2에 대하여, 자, 요게 이제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x값이 더 크대요, x2가. 근데 x2를 넣은 y값도 더 크대요. 그럼 이거를 증가함수라고, 증가한다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번엔 x2가 더 큰데 x1은 y값이 더 크대. 그러면은 그때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게 너네가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증가함수, 감소함수 정의에 대한 겁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들한테 전달할 거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너네가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뭘 좀 전달하고 싶냐면, 여기 글귀 보면은 연속이란 말 있습니까? 없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정의는요,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미분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어떤 뜻 상관없이 성립하는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미분이 가능하든 미분이 불가능하든 성립하는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확인해야 될 게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생겼으면 증가 맞니? 맞죠? 근데 보시면 이거 증감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 증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연속인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이게. 왜냐면요, 자, 이거 자, 너네 연습해볼까요? 자, 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왼쪽 편에 있는 걸 증가함수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네가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중요하다잉. 어떤 구간에 속하는 두 임의의 실수라 돼 있죠. 자, 여기서 어떤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어떤 구간은 뭐냐면 너네가 아무렇게나 설정하는 거예요, 구간의 범위를. 그러니까 즉
구간을 이렇게 설정하든 요렇게 설정하든 이렇게 설정하든 니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구간을 설정을 이렇게 했어.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x1과 x2가 있어. 근데 x2가 더 크대. 그러면 y값도 x2는 게 더 크지. 그래서 얘는 증가가 맞는 거야. 여기까지 설명이 됐나? 얘도 마찬가지야. 구간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았어, 내가 임의로. 그럼 내가 여기를 x1이라고 했어요. 그럼 x2는 x1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쪽에 있겠지, x2는 무조건. 그럼 x2 는 게 더 크죠. 하물며 여기를 x2라고 했어요. 여기를 x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x2의 y값은 여기죠. x1의 y값은 여기죠. x2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 부연 설명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파란색으로 쓴 게 지금 이게 뭐죠? 전체 실수가 뭐야? 모든 실수죠? 자, 모든 실수에서 증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 오른쪽도 모든 실수에서 증가 맞습니까? 여긴 볼 필요 없죠. 여기도 볼 필요 없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가잖아요. 여기만 확인하면 되지. 근데 여기 아까 어땠어? 증가 맞았잖아. 증가함수 정의 맞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 증가가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자, 쌤이 함수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선은 x축에 평행합니다. 자, 얘 증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아니요. 맞아요. 자, 아까 증가함수가 처음에 자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말고 맨 앞에 있던 말이 뭐였어요?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 실수라 했고 그 어떤 구간에 쌤이 뭐라고 했어? 너네가 아무거나 잡은 거라고 했지. 너네 1학년 때 모든이랑 어떤이란 말 배웠잖아. 모든은 전부 다를 말하는 거고 어떤은 한 개만이어도 괜찮은 거였지. 그래서 어떤 구간이라는 거는 한 개만이어도 괜찮다는 소리거든. 이거 너네 고난이도로 나오면 많이 헷갈려하는 거다. 그럼 어떤 구간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증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 맞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권이 굉장히 억지라는 생각 들죠 지금? 네.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자, 그럼 물어볼게요. 감소는 맞을까요? 감소. 얘는 아니에요. 어느 구간을 잡아도 x1하고 x2를 봤을 때 x1이 더 큰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증가가 맞아요. 일단 증가는 맞고요. 감소는 아니에요. 근데 건영이가 억지라고 생각한 이유는 너가 풀었던 문제는 다 앞에 이게 있었어서 그래. 자, 모든 실수에서는 증가 맞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만약에 풀었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처음에 정의를 들었을 때 되게 억지처럼 느껴집니다. 됐으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2가 내용은 짧은데 이게 내용이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 코치코치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증가 감소는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미분이 가능하든 미분이 불가능하든 다 성립하는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왜냐면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나서 지금 증가 감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미분이 가능할 때는 어떤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야. 자, 우리 미분이라는 게 이제 도함수로서 도함수를 배우기 전에 처음 배웠던 게 미분계수였죠. 자, 미분계수가 기하적 의미를 어떤 글자로 보였니? 접선의 교육이었죠. 자,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쌤이 증가함수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체크하고 이 점에 접선의 기울기 체크하고 이 점에 접선의 기울기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면요, 항상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어떻습니까?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지금 쌤이 함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에 맞춰서 해봅시다. 이거 증가함수 정의에 부합하는 친구 맞습니까? 증가함수 범위에 부합하죠. 얘. 그치? 그래서 증가함수에서 미분하고 엮어서 봤더니 어때? 이 수많은 점들의, 이 그래프 위에 수많은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니까 다 0보다 어땠다는 거야?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f'x, 즉 미분한, 즉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뭐 한대요? 증가한대요. 그리고 위에 딱 적혀있죠, 이제? 미분 가능.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f'x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니? 그리고 중요한 말, 위에 모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자, 이거 뒷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다시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봅시다. f'x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일단 너네가 지금 여기서 딱 바로 지금 당장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요, f'x가 0보다 크면 증가,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예요. 자, 요건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럼 일단 당연히 역부터 확인해 봐야겠지. 역이 뭐냐면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죠. 야,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대. 그럼 f'x가 0보다 크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 아니야? fx가 증가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다 0보다 어땠어? fx가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 0보다 컸잖아. 그쵸? 근데 이게 틀렸대요. 이상하죠? 야, 안 이상해? 아니면 내가 지금 앉아서 꼴받아서 그래? 아, 일어날게. 봐봐. 얘들아, F가, 야, 내가 여기 위에서 든 예제가 뭐야? 증가하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다 0보다 컸잖아. 그래서 증가하면은, 아니,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라고 했잖아. 근데 역으로 해보니까 어때? fx가 증가를 한대. fx가 증가하는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 0보다 어때요? 다 보면 커요. 크잖아요. 틀렸대요. 아니래요. 성립 안 한대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상합니다. 우셔 마지못해 얘기하냐 이 개새끼야. 쉐키. 나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기 는 있어야 돼요. 등호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를 x세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너네 이거 내신에서 쓰는 풀이야. 진짜 중요한 거다잉. fx를 x세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 일단 도함수 구해봅시다. 도함수 뭡니까? 3x 3x제곱이거든요. 그럼 얘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중근이고 아래로 볼록으로 다음 왜? 응. 왜? 이렇게 생기지. 자, 다시 도함수가 뭐라고 했죠? 도함수 정의?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 y값들이 다 0보다 어때요? 크죠? 한 군데 제외하고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0 이상이죠. 그러면요, 이제 이 함수를 그리잖아요. 여기 0 경계선 잡아서 할게요. 딱 얘가 0이어서. 그럼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졸라 커졌다가 졸라 커졌다가 졸라 커졌다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0이 되는 거지. 근데 너네 접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크려면은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 큰 거는 가파르다는 뜻이야, 완만하다는 뜻이야? 가파르다는 뜻이지.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그러면 봐봐, 여기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클 때가 왼쪽하고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비교하면 오른쪽이지. 그럼 이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완만하게 가다가 급하게 커지는 거 보이니?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려면 이 그래프는 급하게 커져야 돼, 완만하게 커져야 돼? 급하게 커져야 되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저기 음수에서는 엄청 가파르게 그려졌던 거예요. 근데 0에 가까워지면서 y값이 점점 작아지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엄청 급하게 증가하다가 점점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엄청 가파르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다시 y값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파라지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게 x세제곱 그래프예요.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0일 때 있죠. 0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니?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니를 물어봤다는 건 도함수 값이 몇이니라고 물어본 거고, 도함수의 y값을 물어본 거야. 몇이니? 0이지.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체크하면 0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이해돼? 접선을 그리면?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이 검은색만 집중해서 봐봐. 이제 이거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애 맞니?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는 정의에 부합하는 애 맞니? 자,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저렇게 되니까. 자, 쌤이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은 증가함수 정의에 맞니를 물어봤어. 증가함수 정의는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신경 쓴다 했어, 안 쓴다 했어? 안 쓰고 오로지 정의에 입각한 식만 보는 거거든. 즉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요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해했지? 그거에 부합하니 안 하니? 그거에 부합하니 안 하니? 부합해. 그때는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만 보면 되는 거야. 너네 0이 애매하지. 지금 0이 애매하잖아. 그럼 한번 해보는 거야. x1하고 x2를 이렇게 지정해봐. x2가 더 크지. fx2가 더 큰 거 확인되지. x1을 내가 이렇게 당겨도 바뀌니 뭔가? 아니지. 여전히 fx2가 더 크지. 그럼 반대로 x1을 여기다가 두고 x2를 내가 1로 지정을 했을 때 fx2가 항상 더 크지. 증가함수 정의에 부합해 안 해? 하잖아. 권영 이해되니 쌤말? 네.
그럼 증가함수 정의에 부합하지. 그럼 얘한테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지. 즉 요거 만족시켰지. fx가 증가하지. 근데 프라임으로 얘기하면은 항상 0보다 크니?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니? 아니지. 몇일 때가 있었죠? 0일 때가 있었죠. 얘가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유의 발레예요. 그래서 여기 성립하려면 는이 있어야 돼. 그게 여기입니다. fx가 증가하면 f'x는 뭐래요?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너네들이 문제 풀 때 쓰는 겁니다. 왜냐면요, 문제에서는요, f'x가 0보다 커를 먼저 주지 않고요, f가 증가해 라고 먼저 얘기해요. 문제는 항상요, 너네 100이면 100문제 다요, fx가 증가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거 쓰는 겁니다. 얘 안 나옵니다. 먼저 얘 먼저 안 나와요.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요거 먼저 봐볼게요. 마이너스 코마 1에서 뭐 하래요? 감소하라고 하죠. 감소 먼저 나왔죠. 다음. 그냥 너네 나온 김에 이것도 얘기하자. 역함수가 존재하라고 갑자기 나오잖아요. 너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아세요?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취업.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 취업과 공용이 같은 거 5글자로. 네.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네 1대1 대응 그래프 어떻게 생긴다고 배웠죠? 3글자로 얘기했는데 줄여서. 증감. 증가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역함 존재하라고 돼 있죠. 그럼 그래프 그렸을 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돼요. 증가 감소 얘기를 숨긴 거예요, 역함수라는 말로. 그럼 결국 얘도 뭐야? 역함수가 존재하랬지. 그럼 결국 뭐인 거야? 증가 감소하라고 얘기해 준 거야. 즉 어때? 여기도 얘도 다 증가 감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게 먼저 나와서 f'x가 0 이상이를 푼다. 됐어요? 근데 또 여기도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죠. 왜냐면 얘 여기 뭐예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또 공부해 봅시다. 아이고. f'x가 역을 쓰면요, f'x가 0 이상이면 fx는 증가한다. 이게 지금 거짓이라는 거죠. 그지? 이건 이해하기 쉬워요. 자, 잠깐 다시 여기 앞에 모든 실수라는 말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반대 바로 갑니다. 그림 얘입니다. 잠깐만, 이거 그리면 안 되겠다. 미분이 가능한 상태여야 되는 거니까 완만하게 그리면 되겠다. 이겁니다. 보자. 이게 f야. 이 함수가 f야.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지.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만 봐. 여기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싹 다 양수인 거 확인되지. 그치? 그리고 우리는 그냥 f를 봤을 때 증가인 거 말 맞지? 여기도 증가 맞지? 근데 이 선은 x축하고 평행한 선이거든?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항상 몇이야?
항상 몇이야? 여기 기울기 항상 몇이야? 0이지. 그치? 그럼 이거 성립해 안 해 지금? 이거 만족하는 그림이 아니야? 만족하는 그림 맞지?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여긴 0이잖아. 합치면 0 이상 맞잖아. 그치? 근데 이거 증가함수에 맞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한다 부합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증가한다가 뭐였어요? 너네가 임의로 구간을 하나 세팅을 했을 때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이렇게 세팅하면 어때? x1하고 x2의 y값이 서로 같지. 증가함수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증가 아니야. 발레야. 여기까지 설명 됐습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다행히게도 다항함수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없어요. 다항함수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저따구로 그려지는 함수가 없어요. 특별한 함수입니다. 네. 다음 함수는 여기 성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다항함수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성립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낫겠죠. 성립합니다. 다항함수만. 만이라고 또 하면 안 되겠다. 다항함수들. 근데 우리는 다항함수만 다뤄요. 수학2에서. 안심하고 쓰십시오. 이 소리죠. 근데 fx가 다항함수가 아니라 범위가 나눠져가지고 막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증가랑 감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 배웠어요. 다 끝났어요. 내용 다 끝났습니다. 증가 감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증가 감소라는 i의 정의는 미분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신경 쓰이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는 증가를 예로 들면은 x1이랑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면 fx2가 더 크다. 요것만 만족하면 증가입니다. 미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야 너네가 기억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f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면 결론이 f'x가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fx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면 f'x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0보다 크다 아니에요. 0 이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0 이상인 겁니다. 감소하면 0 이하입니다. 너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너네 고난이도 풀게 되면 요거 가지고 까리하게 문제 내요. 헷갈리게. 졸라게 헷갈리게. 뭐야? 이러게. 그때 이거 한 번을 들어야 그때 가서 설명할 때 또 이해되거든.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 대충 해버려요. 학교 선생님들 정확하게 얘기해줄까요? 요거 얘기하고 끝내요 그냥. 진짜 요거 얘기하고 끝냅니다. 대충 합니다 이게. 근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다음 함수에 뭘 조사합니까? 증가 감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증가 감소 조사할 때는 미분을 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이제 도함수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0이라고 잡으면 자 6으로 묶고 근 만들면 1, 2 바로 가능한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도함수가 뭐라고요? 도함수의 정의가 뭐를 y값? 접선의 기울기를 y값이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y값인 걸 부호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 그럼 뭐예요? 1보다 작을 때는 y값이 0보다 어때요? 커요. 그럼 뭐 한다는 소리예요? 증가한다는 소리인 거죠. 2보다 클 때도 증가한다는 소리인 거죠. 증가 감소를 조사하래죠. 그럼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증가하냐면 1 이하일 때지. 자, 그걸 우리는 구간으로 써야 된다. 1 이하의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1 닫힌 구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합집합. 왜? 두 군데 있었잖아. 이번엔 2 이상이지? 2 이상이니까 닫힌 구간 2 콤마 무한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1낀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f'x가 0 이상인 곳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감소는 몇하고 몇이죠? 몇하고 몇 사이? 1하고 2 사이죠? 근데 쓸 때 열린 구간으로 쓰면 안 돼요. 닫힌 구간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 1,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실제 더 보면 이렇게 이해됐죠? 여기도 닫힌 구간 잘 체크된 거 확인되죠? 오늘 한 내용 많이 헷갈리니까 꼭 복습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헷갈려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헷갈리는 게. 자, 이번엔 몇 차입니까? 4차입니다. 자, 그럼 미분합시다. 그럼 미분하면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되는 거 확인되십니까? 자, 그럼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2까지 되는 거 확인됐죠? 야, 근데 우리 아직 3차 함수 그리는 거 특강 제외하고 3차 함수 그리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여기는 2차 함수는 바로 그릴 수 있었죠. 3차 함수는 못 그리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한테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미적분 친구들 요거 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자, 근이 몇하고 몇이죠? 0하고 2고 0이 무슨 근이니? 중근인 거 확인됐지? 자, 그럼 0하고 2니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 오케이?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0보다 작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2차 함수 그려놓고 풀마풀 체크했지? 여기도 부호를 체크할 거거든? 근데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부호만 체크할 거야. 자, 그래서 0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돼. 0부터 2 사이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1. 대입하면 양수, 음수? 음수, 마이너스라고 하면 돼. 됐지? 자, 2보다 클 때 아무런 숫자? 3 생각해보면 되겠죠. 3 대입해봐. 양수죠. 억지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더 0에 가까운 숫자 대입해보세요. 그럼 인지 가능합니다. 이거 무조건 음수라는 거. 0하고 2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보세요. 이거 음수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곧 배우니까 실제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언제 감소해요? 2보다 작을 때. 아, 작을 때 말고 2보다 2 이하. 작을 때면은 는 빠진 거니까. 왜? 또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자, 감소는 2 이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2 닫힌 구간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증가는 2 이상이니까 2 콤마 무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지금 너네가 쌤한테 증가감수 설명 들었을 때 엄청 가볍지 않게 다가와지나요? 뭐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이렇게 막 느껴지나요? 예, 그럼 내 의도가 잘 전달된 겁니다. 실제 학교 가서 이 내용 들으십시오. 진짜 5분도 안 걸리고 슉 넘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얕봅니다. 엄청 무거운 곳입니다, 여기. 자, 그럼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이제. 얘부터 2번입니다. 자, 오늘은 평균 2개. 자, 얘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극대구수 얘기하겠습니다. 극대구수 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지금 이 공기가 무겁죠. 습해가지고. 기분 탓이야. 이게 무겁지? 이거 스키즈. 여기 희망이가 있냐? 여기 에어컨 이름이 희망이 있어서 제습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가벼워지려고. 아무도 안 받아줘 이 새끼들. 자, fx 봅니다. 다시. 자, 이제 역함수 존재하라고 합니다. 자, 보자. 역함수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었죠? 첫 번째 1대1 함수 말고 대응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항증감을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진짜 엄밀히 말하면 이 괄호로 문제 잘못된 문제입니다. 앞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띡 역함수 존재라고 돼 있죠. 너네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어요, 쌤이. 이거 역함수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역함수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너네 2차 함수 역함수 돌리면 무기함수라고 배웠잖아요. 와메 그거 까먹었어. 까먹었어. 야, y는 x제곱이라고 하고 xy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y는 루트 x 이렇게 잡잖아. 무리함수잖아, 무리함수. 그치? 근데 얘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니? 아니. 그치? 왜냐면 이게 얘가 역함수 존재할 수 있어. 정의역을 제한한다면. 정의역 범위를 제한하잖아. 그러니까 얘 x가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2 이상이면은 항상 증가하지. 그럼 얘 역함수 존재해요. 2보다 작으면 감소하죠. 역함수 존재합니다. 구간으로 자르면 역함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하긴 한데 이게 문제집들이 아무튼 이걸로 다가가야 됩니다. 항증감. 왜냐면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고 원래는 항상 증가, 항상 감소 안 해도 역함수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 문제. 단 한 번도 수능에서도 출제된 적 없는 개념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fx 나와 있고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분입니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야, 그러면 보자, 야. 얘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잖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y 값 도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자.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 이상일 수 있냐? 항상 0 이하일 수 있냐? 0 이상만 가능하지. 0 이하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0 이상을 풀면 된단다. 그럼 0 이상이려면 뭐니? x축에 접하거나 아니면 붕 뜨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쓰는 거야. 1 빼기 3a 0 이하 a가 3분의 1 이상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에 해봅시다. fx가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뭐 하고 싶답니까? 감소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럼 다시 재탕할게요. 지금 이게 미분된 식이죠? 얘는 이 구간에서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도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겠죠? 자, 지금 여기 A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딱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A 값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히 얘기하면 A 값이 Y축평의 이동을 결정하겠죠. Y절편이자. 자, 그러면요. 이 말을 만족을 시키려면요. 이 그림에선 가능할까요? 아니죠. 감소하는 구간이 없죠, 여기는 애초에. 여기서 가능한가요? 돼요. 단 이 구간에서 감소는 안 돼요. 아, 맞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아니고. 한 군데만 만족하죠. 한 군데만 만족하죠. 아, 그럼 이 말은 아니죠. sorry. 이건 되나요? 돼요. 되죠. 그래서 이차 함수가 근이 몇 개여야 됩니까? 2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커야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1,1에서 감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1이 여기 써도 괜찮나요? 네. 여기 써도 괜찮나요? 안 되죠?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단가요? 조금 더 벌어둬도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상관없죠? 에? 저기서 없어요. 이게 더 웃기네. 씨.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1,1이 이렇게 있어도 괜찮지. 이해됐냐, 여기까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1이. 그럼 그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의 y값은 0보다 어떨까요? 작아요. 헤이 이하요. 아, 작다. 그거 불편합니다. 고이잖아요. 이제 고치세요. 잉? 네. F'1은 0보다 어때요? 이하예요. 네, 이하예요. 그래도 말 잘 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거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이 아까 재탕하겠습니다. A가 3분의 1보다 작다 나오고요. 아씨, 마이너스 1은 몇이야 이거. 이쯤 되면 원래 애들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5 플러스 A가 0 이하 이러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해줘. 1 플러스 A 닥쳐요. 늦었어요. 아, 미안. 너밖에 유일하게 대답 안 해주는데 혁신이라고. 자, 그러면 세 개 다 만족시키는 거를 찾으면 되니까 5 이하네요. 얘가 답이네요. 쌤이 수투 할 때 계속 얘기했죠.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의에 입각해서 사고하셔야 됩니다. 너네가 당연시 하던 게 정의에 의해서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이제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의에 의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수학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논리에 대해서. 그래서 꼭 정의 명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드리기 전에 자, 요거 잠깐 해석 좀 합시다. 이게 뭡니까? 네 글자로 요약하십시오. 항상 감소. 맞아요. 강상감소. 뭐 2번하고 3번은 다 했던 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자, 이제 조금 쉬는 시간 갖고 우리는 극대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자,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오늘 증가감소 할 때부터 얘기했다시피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가감소는 미분 가능 불가능 연속 불연속에서 무슨 소리야.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쓰이는 정의가 있고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의 증가감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극대극소도 마찬가지예요. 미분 가능 불가능에 대해서 상관없이 쓰이는 정의와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서 쓰이는 식에 대해서까지 이제 두 개 다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자, 보자. 함수의 극대랑 극소 이제 체크할 겁니다. 자,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요거면 x는 a에서 극대라 한다. 그리고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서요. 자, 여기가 잠깐 너네 복습 겸 뭐 배운 지 10초밖에 안 됐지만 복습 겸 한번 읽어 보실래요? 읽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반드시요. 제발요. 민준아. 자, 읽어봤죠? 미분 가능 불가능 있어요? 멘트? 없죠? 이렇듯 미분 가능 불가능이든 상관없이 쓰이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너네가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이제 fx가 fa 이하면 자, 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 이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야. fa가 뭐게? fx가 fa 이하래. 구간에 속하는 모든 x가 a를 넣은 것보다 다 작대. 그러니까 fa가 뭐라는 말일까?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다시 어떤 열린 구간을 너네들이 만들었을 때 단 a를 포함하는 그 열린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 a를 넣은 게 그 구간에서 최대값이면은 x는 a를 극대라고 이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거 y 값이죠. y 값 fa니까 함수값 그걸 무슨 값이라 부르겠대요? 극대값이라고 부르겠대요. 쌤 때는 극대값이라 했다. 개틀딱. 사이시옷이 발전 안 했을 때예요. 어린 놈의 새끼들아 이런 거 모르지? 나 때는 말이야 사이시옷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함수값이라잖아. 나 때는 말이야 함수값이었어. 자식들 왜 이렇게 안 받아줘? 개새끼들아. 들이치면 좀 받아줘야지. 자, 그래서 자, 이 극대의 정의를 이제 쌤이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 이게 극대 정의예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 이게 극대 정의입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 어떤이란 말 반드시 붙여야 돼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 이게 극대 정의입니다. 주세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극대 정의입니다. 혹시 뭐라고요? 극대 정의가 어떤 열린 값에서 와? 열린 값에서? 열린 구간 다시 뭐라고요? 극대 정의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은 국어적으로 말이 좀 어순이 안 맞잖니? 에서의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표정 단어로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봐봐. 잘못 그렸다. 야, x는 a에서 극대 맞냐?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간을 잡아 a를 포함하게. 그럼 얘 최대값 되게 할 수 있어요? 네, 특강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맞춰서 하세요. 구간을 너네가 임의로 잡는 거예요. a 포함되게. 그럼 a가 최대가 되게끔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극대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예. 하나 더. a에서 극대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의에 맞춰서 생각하시라고요. 사진 찍었죠? 아니 확실했어요. 여기 정의에서 구간 이렇게 잡으면 A 넣었을 때 최대 맞잖아요. 그죠? 네. 정의 입각해서 생각을 합시다. 중요한 거라고요. 이번엔 극대 맞아요? 왜 아니죠? A 너 단어로 얘기하지 말랬죠? A를 대입했을 때 응, 이거 이렇게 잡았을 열린 응. 구간 잡았을 때 응, A가 응, 최대값 응. 어떻게 열린 구간을 잡아도 A 넣었을 때 Y 값은 요 점이죠? 얘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얘는 극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예, 쌤이 그림 되게 좋아하죠? 너네 헷갈리게 하기 되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이 점 극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않을까요? 그 아닐까요라는 말 좀 그만합시다. 수학에는 자꾸 yes or no야 수학은 이 새끼야. 혹시 뭐라고요? 왜 맞아요? 어떤 열린 구간을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응, A를 포함해서 하면은 응, A가 최대값 맞아요. 어떤 열린 구간 너네가 잡는 거야. 너네 아무렇게 잡는 거예요. 얘가 최대가 되게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잡으면 여기 구간에 있는 y 값은 다 어때요? 다 똑같죠? 그럼 본인 자신 자체가 최대이자 최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가 맞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는 극대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뭐라 시부르시부리 거리는 뭐예요, 원영씨? 무수히 많은 거 아니에요? 세 군데예요. 얘가 최대가 되게끔 잡을 수 있고, 얘가 최대가 되게끔 잡을 수 있고, 얘가 최대가 되게끔 잡을 수 있죠. 요거 될까요? 그럼 꼭 이런 새끼 있거든요. 쌤, 구간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최대 아니에요? 히히. 저 잘했죠? 이러면서.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왜요? 열린 구간이. 열린 구간이에요, 지금. 닫힌 구간이 아닙니다. 여기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빵꾸 뚫려 있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극대 몇 개인 거예요? 세 군데인 거예요. 세 군데. 알겠습니까? 마지막 연습. 극대 몇 군데? 누군데? 두 군데예요. 얘랑 여기서예요. 열린 구간 이렇게 잡으면 얘 최대 되게 할 수 있잖아요. 너네가 잡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 극대 끝. 야, 그럼 극소는 뭘까? 당연히 반대지 않겠냐? 건영아 뭘까 그래서? 반대. 누가 동고 같은 혁진이 같은 학교 아니랄까봐 진짜 말로 해. 함수 fx에서 아니 여기 이렇게 요약해놨잖아.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소값. 그래.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소값 요거를 이제 극소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핵심이 여기 최소죠. 최소. 이 식이 이제 FB가 최소값이라는 건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식 자주 나옵니다. 최소값. 극대에서 난리치면서 했으니까 극소는 별다른 얘기는 할까요? 또 참을 수 없게 하네. 극소 몇 개게? 3개야. 여기야. 야, 그럼 이거 아까 극대 안 된다며. 그럼 이거 극소 돼, 안 돼? 돼요. 안 돼, 이씨.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야, 잡으면은 얘보다 아래 있는 게 있잖아.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진짜. 야, 저 파란색 점보다 아래 있는 게 있어요. 쌤, 절라 땡기면 되지 않아요? 절라 땡겨도 여기 빈틈이 있잖아요. 쌤 여쩍은요. 히읗 저 잘했죠 이러면서. 열린 구간이니까 여기 빠지죠.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이 뭐지 마지못해 해서 네 하는 느낌은? 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뭐래?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하겠대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 야, 너네가 이제 극대가 최대고 극소가 최소라고 이제 배웠으니까 또 너네가 느낌상으로 보면은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커 보이지. 근데 봐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여기랑 여기 비교해봐. 이거 얘는 무슨 값이야? 극소값이지. 얘는 극대값이지. y값이. 극소값이 커, 극대값이 커? 극소값이 더 크지. 그래서 극대값이 무조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건 아니요. 너 내가 억지 부린 거 같지, 건영아? 저 아니요. 이거 식 있어. 이거 x 더하기 sin x야. x 더하기 sin x 이렇게 그려져. 여기 y는 x 타가지고 꼬불꼬불 이렇게 그려져요. 재밌겠죠? 재밌겠지? 아니요. 미적분해서 해요. 재미없어도 해야 돼. 자. 한 함수에서 여러 개의 극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얘기했죠? 예제 들면서. 그리고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데요. 우리 상수함수 이렇게 그리죠. 일자로. 그럼 모든 점들이 무슨 값이자 무슨 값이에요? 모든 점들이 최대이자 최소죠. 그럼 모든 점들이 극대이자 극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극대값과 극소값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치하는 거예요. 같아요. 여기까지가 미분과 상관없는 극값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이 가능할 때에 대해서
가능할 때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불연속이잖아요. 이런 거 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겠다는 거예요? 뾰족점 있죠?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거에 대해서 논할 거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할 겁니다. 자, 얘는 극대가 몇 개 있어요? 하나. 하나, 극소가 하나. 하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요걸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쌤이 도함수를 그릴 건데요. 2차 함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뿔맛뿔 해보고요. 자, 접선의 길기가 0인 곳에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해되죠, 이제 이거는? 건영아. 네. 자, 그러면 그때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지. 근데 극대에서 접선의 길기가 몇이니? 0이죠? 극소에서 접선의 길기가 몇이니? 0이요. 0이죠? 근데 각각 극대, 극소라고 부르죠? 결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미분하고 연결지었을 때는 접선의 길기가 몇인 지점을 찾으면 된다? 0인 지점을 찾으면 된다. 근데 너네 현금빈 딱 치면 밑에 반가운 말 있다? 뭐래냐?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데. 예, 역은 성립하죠. 또 지랄해, 또 지랄.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 거고요. 자, 어떻게 너네들한테 설명해 줄 거냐면요. 자, f'a가 0이라 했을 때 x는 a 기준으로 f'x의 부호가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x는 a 기준 f'x의 부호가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은 극값 같습니다. 자, 도함수 하나 예제로 그려볼게요. 자, 얘들아, f'x가 0이 되는 점은 몇 군데예요? 세 군데죠. 그럼 이 세 군데에서 다 극값 같는지 알아볼 겁니다. 부호 체크하면 마음 아플 맞아. 그럼 0이 되는 지점에서 내릴게요. 그럼 처음에 증가, 왼쪽부터 해볼게요. 왼쪽에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고 또 뭐, 아이고야. 감소했어요. 또 뭐예요? 또 감소하고, 그 다음 증가하고 감소하죠. 그럼 이 점, 아이고야, 요 점, 극대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입니까? 얘 열린 구간 잡으면 최대값, 최소값 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극값 아닙니다. 근데 도함수로 보면 어때요? 0은 0이죠. 근데 양쪽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네. 같죠? 네. 부호가 바뀌어야지 극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군데는 어때요? 둘 다 바뀌죠? 바뀌죠? 극소 극대 맞죠? 오케이? 오케이?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연습하자 그러면. 야, 그럼 극대이려면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될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될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극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고, 그럼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 거겠죠?
이제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이제 일어나야지. 자, 이렇게 자, 증가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증가 감소든 극대 극소든 처음에 배웠던 게 미분 여부에 상관없이 정의를 배웠었죠. 정의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너네 이제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거든요. 내년이면은 바뀌잖아요. 너네 재수하면 좆됩니다. 하지 마세요. 교육과정 바뀌어요. 1학년 때 너네 막 행렬 배워요. 네, 겁장대 좋고요. 안 어려워요. 자, 근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좀 새로운 신박한 유형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너네가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극대랑 그 증가감소 정의 있죠. 미분 상관없이 그 정의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 내 기억상으로는 5문제도 안 돼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교육과정이. 10년 동안에 모든 모의고사랑 모든 내신 문제에서 5번 이하로 출제가 됐어요. 그 말은 준비를 좀 잘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안한데 미적분에서는 여러 번 나왔어요. 미적분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뭐 수학 2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내신에서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한 번인가? 교육과정 바뀌고 한 번인가? 그때 말고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건 교육청 모의고사로. 고3들은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증가감소랑 극대극소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 있죠? 본래의 정의. 그걸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정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증가감소는 증가감소는 f'x가 0 이상, 0 이하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극각 같은 경우는 f'a가 0인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였죠. 단 조심해야 될 게 0이라고 반드시 극각 갖는 게 아니고 0을 기준으로 부호가 어때야 돼요? 반대여야 돼요, 서로가. 알겠습니까? 됐고요. 다 얘기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확인. 이거 극소 맞아요, 틀려요? 극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네가 절대로 잘못 가져서는 안 되는 5개념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극대극소 판단할 때 뾰족점이라고 미분 안 되니까 극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너네 왜냐면 진짜로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 번 반복해도요, 100문제 중에서 문제집 실제로 99문제 있죠. 99% 비율로 다 미분 가능할 때만 나와요, 극대극소가. 자, 딱 1% 문제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극대극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네 그걸 기억하겠냐고요. 그걸 기억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딱 타성에 젖어버리냐면 극대극소 미분하면 0, 극대극소 미분하면 0, 미분하면 0, 미분하면 0, 부호 반대, 부호 반대, 부호 반대까지 기억해요. 연습하다 보면. 근데 미분 아니에요, 원래 극대극소의 정의는. 극대극소는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념 할 땐 많이 나와요. 개념 수준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조금만 내신으로 가잖아요. 없어요, 문제가. 다 미분 가능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복습해야 됩니다. 정의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특히 요즘 더더욱 중요합니다. 워낙 문제가 많이 꼬아지다 보니까. 알지? 그리고 강조를 잘 안 해줘요, 학교에서도. 문제집에서도 막 강조 잘 안 해줘요. 그냥 문제만 뒷다 나와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는 했어요. 내신 대비 때 다시 한번 잔소리 하겠습니다. 극대극소 언제야? 딱 물어봤는데 f'a가 0이요. 쳐맞아요, 진짜. 안 됩니다. 자, 봅시다. 다항함수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미분할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봐봐, 실컷 미분 불가능해도 돼, 미분 안 돼도 돼, 불른속여도 돼, 실컷 하잖아요? 미분 가능한 거 나와요. 미분 가능한 거 나와요.
미분 가능한 거 나와요. 미분 가능한 거 나와요. 다항함수 나와요. 다항함수. 뭐야 이거? 그냥 함수. 다항함수. 다 꺼져. 아 다항함수네. 뭐야 그냥 도함수. 어때 다 다항함수만 나와. 대부분 다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버린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혁진이 지금 끄덕였는데 내가 한 달 뒤에 또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뭐야? 프라임 0 이질 알고 있을 거야 너무해. 자 오겠습니다. 자 극값 조사하라고 했죠. 자 이제 미분하면 됩니다 또. 왜냐면 미분에서 몇 되는 지점을 일단 찾아야 돼요?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근이 0하고 1이죠. 아래로 볼록인 거 확인 가능하죠? 뿔맛뿔 체크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무슨 값 갖는 거예요? 대. 아 진짜. 그때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소 갖는 거죠. 자, 근데 값을 구하라고 했죠. y 값 구하는 거지. 약간 y 값 구하는 거니까 f 프라임이 궁금한 거야? f가 궁금한 거야? f가 궁금한 거야. 프라임은 접선의 교육이야. 극대극선은 f 값이야. 자, 그럼 0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극대 귀찮으니까 대문자 m으로 적을게요. 극대는 6, 극소는 1 대입하면 되니까 5.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분 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묶이고 x 빼기 3으로 되겠죠. 자, 그럼 아직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까처럼 부호만 잡을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그래프 그리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럼 그림 몇하고 몇이지? 0하고 3이죠. 자, 그럼 0하고 3이고 이제 부호 체크할 겁니다. 야, 얘는 부호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없죠. 우리 부호만 잡는 거잖아요. 그럼 얘 갖다 버리세요. 자, 그럼 0보다 작은 숫자 하겠습니다. 그럼 얘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거 음수. 얘까지 해서? 아, 그럼 플러스 잡아주고요. 0하고 3 사이입니다. 그럼 얘 여전히 음수죠? 양수죠? 3보다 큰 숫자면요. 이제 비로소 이거 양수되죠. 앞에 마이너스 음수죠. 자, x제곱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부호 신경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은 0하고 3이죠. 근데 0에서는 극값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집니다. 부호가 같아서. 자, 그럼 3에서 무슨 값 같나요? 그렇죠. 극대 같죠. 자, 그래서 3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81 더하기 108이어서 27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제 친숙해져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제 그래프는. 너네가 이거 그릴 때는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신경 쓰세요. 중근이면 아, 선생님이 접하게 그려주고 있구나.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접하게 그려진다. 됐니? 자, 그래서 여기도 보자. 자, 지금 문자가 F가 현재 몇 개예요? 나 방금 뭐라 했어요? 문자가 F가 몇 개요, 여러분들? F의 문자가 몇 개죠? 2개. 2개죠. 아, 씨. 뭐지? 자,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자, 요거에서 식이 2개가 나옵니다. 안 해도 돼요. 너네 충분히 다 이해 가능합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 했죠. 얘들아 아까 값은 결국 무슨 값이라 얘기했어요? 함수값이라 얘기했죠. y값이죠 결국. 그치? 그래서 결국 x가 2면 y값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렇기에 f2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해하세요.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돼요. 그걸 원합니다. 너네들이 그 모습이 되기를. 너무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학수는 더더군다나. 자, 그리고 그 값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언제 갖는다 했어요? 도함수가 몇일 때? 0일 때 갖는다고 했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근데 x가 몇에서 미분, 왜 이렇게 웃어요? 뭐, 왜 나 뭐 잘못했어요? 말이 좀 상한 거 같았어요. 나 뭐라 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 값은 언제 갖는다 이거? 제가 잘못한 것은 말이 좀 이상했어요. 괜히 찔리잖아. 이상하겠어요? 중간에 언제나 이상한. 조심. 자, 2에서 접선의 길이가 몇인 거예요? 0. 0인 거죠? 네, 그래서 f'2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다시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너네 이런 거 외우려면요 되게 많아요. 극한값 존재하면 우극한 자극한 같아야 된다. 연속이려면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같아야 된다. 사칙연산 나오면 표 그려야 된다. 합성함수 나오면 동그라미 3개 그려야 된다.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인 거 한번 풀고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한번 푼다. 그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할 때는 도함수 공식 이용해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외워지면 실력이 안 늘어. 이해를 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아서 머릿속에서 들어가. 알지? 자, 근데 그래놓고 무슨 값 구하래? 극대값. 자, 그러면 자, 2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첫 번째 식과 미분해가지고 2 넣었을 때 0이라는 식 두 개가 나오니까 그걸 연립하면 되니까 말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 여기다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뭐야? 연립하면 A가 마이너스 3, B가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 0 대입해서 fx가 완성이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요? 극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 한 번 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미분하면요 이렇게씩 나와요. 그러면 0하고 2에서 이렇게 생기죠. 자, 그럼 풀 해주시면 2에서 극소 갖는다 했죠. 그럼 몇에서 극대겠어요? 0에서 극대니까 0 대입해주면 3 나온다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극대값은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필기 하나도 아닌 이유가 요거 따로 적으려고요. 다시 이거 적는 거 읽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거 미친 듯이 많습니다. 자, 민준이 타임. 야, 민준아, fx가 x는 2에서 극값 0을 갖는단다. 그럼 x는 2가 무슨 역할이야? 무슨 역할을 할까? 근만 얘기하면 안 돼. 일단 근은 맞았어. 반 맞았어. 정답입니다. x는 2가 중근입니다. x는 2에서 극값 0을 가지면요 x는 2가 중근입니다. 이해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자,
2에서 극값이라 얘기하는 건 극대여도 상관없고 극세여도 상관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극대를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요. 2에서 0인 거고 그 다음에 극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극소를 갖는다 할게요. 극소를 가지니까 접선의 교호 0이어야 되죠.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그럼 2에서 무슨 근 가져요? 아니 2에서 뭐예요? 접하죠. 접하면 무슨 근이라 했죠? 중근을 갖는다 했죠. 그래서 x는 2가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라스트 하나 할 수 있는 난이도인지 한번 봅시다. 아, 충분히 할 수 있네요. 이 새끼야. 그래, 니네는 기말고사다, 야. 자, 여기까지가 모든 학교 중간고사. 이제 우리 중간고사 시험 보면 끝났어요. 자, 2분이면 충분합니다. 보겠습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뭐, 왜? 똥 마려? 아이씨, 들이치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자, fx씩 나와 있고요. 도함수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요. 야, 근도 나와 있지? 야, f 미분하면 몇 차야? 2차죠? 2차 근 다 나와 있는 거 확인되죠? 자, 그랬을 때 fx의 극대값이 몇이래? 6이래.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식이 지금 문자가 몇 개죠? 그럼 식 3개 뽑아봅시다잉. 자, 도함수죠? f'0이 몇입니까? 0. f'4가 몇입니까? 0. 극대 언제 갔습니까? 0에서 갔네요. 그럼 극대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y값이 6인 거죠? 그럼 f0이 6이다. 이해됩니까? 네. 괜찮아요? 네. 식 몇 개 나왔어요? 3개 남았어요. 저거 대입하면 끝나겠죠? 예, 끝이에요. 극소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x 몇일 때 극소예요? 4일 때 극소죠? 네. 그래서 문제가 f4 구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